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24년 중요한 그 치료약 개발 상황과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글로벌 마켓을 보면 파킨스병에 대한 글로벌 마켓 그 제약회사들이나 연구단체들이 그 투자 사항을 보면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난 2019년보다도 2024년은 굉장히 많은 그 투자가 이루어졌고 또 6%의 성장도 이뤘고요. 특히 유럽 쪽에서 강하게 아주 많이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 한 5% 평균적으로다가 그 정도 마켓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그 좋은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판 스트릿은 이것은 그 영국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지금 그 임상을 신행하고 있는 약으로서 그 면역 계통의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적 치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이제 그 항염증 각종 이제 그 올스라이 아르트라이티스라든지 통풍 아니면 이제 홍반선 낭창이라든지 소리아시스라든지 에스마 뭐 SLE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염증에 치료제로 쓰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심장계통에 또 약으로다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출량하고의 그 관계, 그래서 신부전에서 거기에서 뭐 그 심장과에서 많이 쓰고 있는 또 약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 신경계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신경계통으로 넘어와서 파킨슨병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간질,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다음에 ALS, 그다음에 디프레션 이쪽으로도 점점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파킨슨 병에 대해서 꼭 파킨슨 병만이 아니고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든지 이렇게 그 단백질이 뭉쳐가지고 그 아미로이드가 뭉쳐서 퇴행성 뇌질환이 일어나는 것이 그 원인이 주로 하나라 아니면 그 거의 원인이 바닥에서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과거에 보면 디멘시오이드 루이 바디라든지 아니면 이제 파킨슨 병도 그 알파 시누클린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해서 알파 시누클린 패솔로지에 묶었는데 지금은 그걸 다 함께 묶어서 그냥 알파 시누클린 계통의 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응집을 하는 이 단백질들이 응집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자가 면역 반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이죠. 자가 면역 반응도 염증의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연구가 선회됐어요. 바뀌었어요. 과거 아주 옛날에는 그 도파민, 그다음에 도파민을 생성하는 그 세포라든지 그러다가 이제 알파 시누클린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또 면역 계통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진행 중인데요. NLRP3 인플라모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플라마솜. 그 선천성 면역 체계와 염증 신호를 조절하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다중 여러 가지가 뭉쳐 있는 단백질 복합제입니다. 요것은 그 세포 내 ER이나 세포 내에 존재하고 있고요. 요거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주로 환경적인 것들이 또 있고 또 안에 이제 그 어떤 결정, 콜레스테롤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요산 나트륨 결정이라든지 실리카 아니면 세라마이드 그다음에 프리베라에시드 유리 지방산 뭐 실리카겔 같은 거 환경 자극제 성면 이런 것들이 NLRP3를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NLRP3가 유발이 돼서 활성이 되면 신경세포 사멸에 기여를 해요. 특히 이제 그 루게릭 디지즈 ALS의 그 염증이라든지 그래서 그쪽으로 또 약의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LRP3 인플라마솜은 또 신부전의 발생 및 진행과 관련해서요. 신부전 및 박출률 감소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구 억제제로 벌써 다판 수들이 그 안전성이 확인이 되고 또 그 신부전
치료에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이것은 좀 메커니즘이 좀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그 몸의 그 면역 계통의 그 메커니즘들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 다판스트릴 세포 내 작용을 보면 요것이 이제 다중 단백질 복합체예요. 여러 가지 그 단백질이 함께 이렇게 뭉쳐 있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뭉칩니다. 이렇게 많이 뭉쳐서 그 염증성 그 인터루킨, 사이토키닌을 이제 분비를 해요. 이렇게 되면 염증이 더 심화가 되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단판 스트릿이 여기에 가서 붙습니다. NLRP3에 가서 붙으면 활성이 되더라도 이게 함께 뭉칠 때 가운데 단판 스트릿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사이토키닌의 그 분비가 억제가 돼서 그 세포 내 염증이 감소가 됩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증상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디지즈 모디파이 계통의 약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 응집체의 그 축적이 그 뇌에서 그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또 다른 그 뉴런의 그 추가 손실을 초래한다는 그런 증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뇌의 그 신경의 그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염증이 아까 그 다중 단백질 NLRP3이 함께 뭉쳐가지고 이것이 주도적으로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치기 전에 그 다판스트릴이 거기에 접근을 해서 NLRP3에 접근해서 붙어서 그 염증 복합체의 형성을 차단해서 그 염증을 예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에서는 또 너무 면역 체계를 너무 억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게 이제 중요한 연구 과제 중에 하나죠. 너무 억제하지 않으면서 또 파킨슨병과 관련된 그 염증을 좀 선택적으로 줄여서 그 파킨슨병의 그 질병 진행을 늦추는데 그 목표를 두고 지금 영국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도 이제 수년이 걸려야지 아마 마켓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굉장히 새로운 메커니즘 중에 하나고요. 요즘 새롭게 그 시도하고 있는 쪽의 그 처방약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타네탭, 신경성 독성 단백질 예를 들면 알파 시누클린이라든지 그 염증 인제 그 수준 레벨을 낮추고 그다음에 축삭의 안전성 및 시냅스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그 디지즈 모디파잉 계통의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뇌의 그 퇴행성 계통의 그 병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이라든지 다운 증후군의 알츠하이머병, 그다음에 이제 전두 축두엽 치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만성 외상성 뇌병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루이소체 치매 치료를 위해서 개발 중에 있어요.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하고 또 타우 및 알파 시누클린을 표적으로 삼아 작용을 합니다. 초기 파킨슨병 환자하고 알츠하이머 환자가 포함된 이 실험에서요, 그 분타네탭을 25일 동안 하루에 한 번 투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파킨슨병 환자의 그 인지 능력하고 운동 능력이 향상됐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부작용은요, 뭐 현기증, 뭐 메스꺼움, 구토, 두통, 기립성 저혈압. 그래서 부작용은 하루에 그 단 160mg 그 단의 투여시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를 제하고는요, 그 위약에서 나오는 그 부작용과 그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그 페이스 3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타네탭 그 위약과 비교했을 때 보통 이제 UPDRS가 6포인트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위약이 있고요. 위약은 오히려 이제 안 좋아졌는데 4포인트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위약과 비교를 한다면은 거의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타네탭 그 10하고 20mg인데 아까 예를 들면 뭐 160mg까지 투여시 뭐 메스꺼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그 실험에 쓴 그 약은 뭐 10mg하고 20mg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약이죠. 그래서 그 분타랩터 그 올 도세지 평균을 내보니까 보통 6포인트 그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성과가 났고요. 그 페이스 3에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수년 내로 아마 마켓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포몰핀, 아포몰핀은요 도파민 D1과 D2 수용체의 그 작용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파킨슨병의 그 어드밴스 스테이지에 있는 그 4기나 5기에 있는 심하신 분들 오프타임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도파민 수용체 작용제예요. 이 약은 복용 시에 그 구토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 도움페리돈과 함께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도움페리돈은 구토를 억제시키는 약이에요. 그래서 주요 부작용은 오심 구토가 있겠고 졸음, 현기증, 그다음에 이제 심장계통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이 그 이렇게 피하 지방 펌프 형식으로 돼 갖고 그 피하 지방에 이제 인젝션하는 그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 좋은데 이 피하 지방에 그 인젝션 할 때 요게 염증이 있고 괴사가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해결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셀프 인젝션 스타일에다가 또 나오는 약 그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4년 2월 현재 그 페이스 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바파돈은 아마 그 선택적으로 그 도파민 수용체가 1, 2, 3, 4, 5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1번하고 5번이 함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2, 3, 4가 함께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첫 번째로다가 일부 선택적 그 도파민 수용체의 그 작용제입니다. 작용제. 그래서 기존의 그 오프타임하고 온타임에서 나오는 그 디스키네시아하고 오프타임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아마탄이라는 약을 처방을 하셨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근데 그거의 부작용이 그 임펄스 디소더라고 해서 충동적인 그 충동 행동 양식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충동적인 자살 행위라든지 아니면 충동적인 그 상품 구매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둑질이라든지 성행위 뭐 이런 충동적인 굉장히 충동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졸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홀루시네이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 작용제가 D2하고 D3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D2 수용체와 D3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은 그러면 D2하고 D3를 빼고 그럼 D1과 D5만 일부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은 D1과 D5만 선택적으로 작용을 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이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약효가 24시간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 복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운동 증상이 아주 효과적이고 그래서 그 아까 요 밑에 있는 거는 그 기존의 그 약물의 그 부작용을 그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변형돼서 나온 것으로서 지금 2024년 3월 그 페이스 3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듯이 위약과 비교를 볼 때 보통 6포인트 차이가 나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위약 플라시바하고 비교를 해 볼 때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기가 이제 브레인스템이고 여기가 이제 소뇌고 이쪽으로 하면 이제 전뇌가 있고 하죠. 변형계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도파민 계통의 그 패스웨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 D1, D2, D3, D4, D5가 이렇게 수용체가 있는데 요거는 D1, D5 이렇게 빨간색에만 작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운동 증상에 영향을 미치고요. D2하고 D3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뭐 졸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충동, 그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홀루시네이션의 그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 약의 그 성능을 이렇게 보면
그 L돌파를 우리 오랫동안 먹게 되면 이제 온타임이 되면서 디스키네시아 이상 운동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약효도 굉장히 짧아지고, 그 다음에 오프타임도 심해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처방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그 옛날에 아마타딘이 있었는데 그 아마타딘의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타바파돈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가니까 24시간 동안 그 약효 온타임에 디스케나시도 없고 오프타임도 없이 지속적으로 L돌파의 그 효능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회사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24시간이 간다. 계속 유지를 시킨다. 그 효과가 하루에 한 번 복용을 한다.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L돌파가 보통 투약을 하고 2시간이 되면 그 약효가 끝까지 최고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약효가 떨어져요. 이 약은 이제 복용을 하고 보통 4시간이 됐을 때 그 약효가 최고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약효가 유지가 돼요.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고 좋고, 우리 그 L돌파가 24시간 약효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데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부작용이 그 약의 부작용을 줄이고 약효도 오래가는 이런 약을 또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주 고마운 약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증상 치료를 하는 약 중에 하나지만 빨리 나왔으면 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프라시네주맙. 이름들이 참 부르기가 힘들어요. 프라시네주맙. 이것은 이제 단일 클론 항체 계통의 그 표적 치료제의 한 일종인데요. 그 알파 시누클린이 이렇게 뭉치면 프리온이라는 거 아시죠? 그 프리온이라는 것이 이제 그 단백질의 그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그 응집체인데, 이것들이 정상적인 단백질과 겹쳐지면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단백질 덩어리가 꼭 무슨 바이러스, 박테리아처럼 번식을 해요. 계속 증가를 합니다. 이런 프리온이 나쁜 게 뭐냐면 세포와 세포 간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은 알파 시누클린, 이 프리온과 같은 이 알파 시누클린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 응집된 이 알파 시누클린이 그 세포와 세포 간의 전달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차단.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한번 우리 예를 들면 광우병 같은 것도 그 안에 그 프리온이라는 그 비정상적인 그 패솔로지컬 그 단백질 병리학적인 그 단백질 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프리온이에요. 이것이 계속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하고 또 이제 그 신경세포가 죽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가 사망을 하는데, 우리 그 알파 시누클린도 그 프리온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일단 시작을 하면 계속 진행을 한다고 봅니다. 굉장히 40년, 50년 동안 천천히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행이 뭐 지금은 뭐 장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 아니면 저 코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어딘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시작을 해서 천천히 진행을 해서 뇌까지 올라갔고 여러 가지 그 증상이 나타나죠. 그 비운동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증상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그러한 그 알파 병적인 그 잘못된 그 알파 시누클린 그 응집된 상태의 덩어리들이 세포와 세포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그 약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새로운 계통의 약이죠. 새로운 계통의 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맥 주사, 이게 그 경구 투여가 아니고요. 그래서 실험을 52주 동안 아주 오랫동안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실험을 5년으로 잡고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간에 52주 동안 뭐 1,500mg 아니면 4,500mg을 정맥 주사. 그래서 4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1,500mg 맞는 환자군하고 4,500mg 맞는 환자군하고 이렇게 나눠서 비교 검토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약균의 그 플라시보의 그 환자들은 보통 이제 그
스케일이 9.4 감소가 됐고, 여기 이제 점이 되는데 콤마가 찍혔죠.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00mm 투여 군집은 평균 7.4 감소가 되고, 4500mm 투여 군집은 8.8 감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면 오히려 그 위약을 먹은 곳이 더 나아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 효과가 없죠. 효과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효과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2024년 이렇게 보면 플라시보하고 52주 동안 이렇게 4주마다 투여를 했는데, 플라시보하고 그다음에 1500ml 투여 군집하고 4000ml 투여 군집하고 오히려 위약군이 더 나아요. 그다음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심각한 부작용은 한 6.7%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한 7% 있고 또 심각한 부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3년간 진행한 결과를 보면 평균 운동 증상이 21%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지연이 있다고. 근데 이제 플라시보보다하고 다 비슷하니까 이게 그 약으로 지연이 된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죠. 그래서 앞으로 2년을 더해서 5년간 연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3년 플러스 2년이니까 5년. 그래서 아직도 연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2024년 지금 현재 페이스 2B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고요. 아주 새로운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 약은 그 디지즈 모디파잉에 속하는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알파 시누클린이 뭉쳐 있죠. 이 알파 시누클린이 뭉쳐 있는 게 엑선을 따라서 쭉 시냅스 말단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다른 신경세포로다가 전달이 돼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아프게 병을 만든 다음에 또 다른 정상적인 신경세포로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여기 항체, 클론 항체가 표적적으로다가 알파 시누클린에 가서 달라붙어 가지고 여기 이렇게 달라붙었죠. 여기 녹색이 있으면 이 빨간 거에 가서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세포와 세포 간으로 번져 나가는 것을 막는다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는 뭐 그 작용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메커니즘이 옳다고 하면은 저 약은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파킨슨병의 진행이 굉장히 느려요. 보통 40년, 50년 이렇게 보는데 저거 약을 뭐 2년 먹고 3년 먹었다고 그렇게 효과가 금세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저 회사에 요구를 한다면은 증상이 나아지기보다도 그냥 그 증상이 거기에서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만 증명이 된다고 해도 아주 굉장히 큰 굉장히 큰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니까 좀 더 두고 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위약과의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한데도 그러면 이제 웬만한 회사 같으면 저 약을 이제 포기를 할 텐데 저 회사에서 계속 그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것은 진행이 천천히 더디게 진행하는 거다. 약효가 굉장히 아까 얘기했듯이 그 파킨슨병의 진행 자체가 굉장히 더디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약을 먹고 효과를 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 이렇게 보고 또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의미를 갖고 그렇게 연구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엑스나타이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엑스나타이드 PD3라고 해서 그 기존에 있는 약들은 이제 그 당뇨에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엑스나타이드 PD3는 그러니까 파킨슨병에 특화돼서 그 임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GLP-1 수용체 작용제죠. 이것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장에서 천연적으로다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 굉장히 그 생명력이 짧아요. 그 작용이 그렇지만 이 합성 GLP-1은 그 작용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우리 몸 안에서. 그래서 그 약효 효과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제가 2023년 그 약의 진행 과정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아직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그 많은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약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약은 제가 이 약을 다시 한번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그 퇴행성 뇌질환들을 보면 그 이제 당뇨라든지 그 인슐린 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대사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의 큰 화두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그 약들이 개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발이.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거는 제가 생각을 해도 분명히 우리 신경계통의 어떤 그 대사계통에서 오는 무엇이 우리 그 대사계통의 그 메커니즘을 방해를 해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 퇴행성 뇌질환이 생기지 않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 에너지 섭취 문제, 글루코스 섭취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그래서 그 당뇨 약들이 그 퇴행성 뇌질환에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러한 그 당뇨 계통의 약들이 퇴행성 뇌 질환에 잘 듣는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대사에 관계되는 또 대사하고 또 면역 시스템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아니면 라이소솜 뭐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큰 연관관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누군가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사나타이드에 대해서는 꽤 크게 그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당뇨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체중 감소에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파킨슨병의 그러면 왜 그냥 처방을 하지 왜 그러면 파킨슨병의 임상 연구를 또 왜 하냐 이렇게들 하시는데 그 병마다 그 투여양 이런 것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전한 투여양을 찾아야 돼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안정적으로다가 투여할 수 있는 그 양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제 그 이 약에 대한 그 안전성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얼만큼 그 환자한테 투여를 해야 되고 어떤 파킨슨병 환자들한테 잘 듣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시면 조금만 더 몇 년만 더 기다리시면 우리가 마켓에서 그 처막을 그 금세 그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 처방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제가 올린 2023년 그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 그 다른 회사들이 일단 그 당뇨병의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 그 다른 이름으로 벌써 당뇨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락2 inhibitor, 락2 억제제인데요. 락2는 우리 그 유전자의 그 이전 정보 섹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류신이 그 풍부한 그 반복 키나제 계열의 한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의 그 변종은요, 파킨슨병하고 크론병의 그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락2를 억제를 시키면 파킨슨병에도 좋고 크론병에도 좋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 유형 1 억제제 아니면 유형 2 억제제 이래갖고 여러 가지 그 억제제 연구들 많이 했는데 이번에 머크 연구 개발팀에서 MK1468이라는 분자 구조를 개발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락2 억제제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를 가지고 지금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락2 인히비터는 여러 나라에서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억제제 중에 하나예요. 이런 그 락2가 그 활성화되는 데에는요, 노화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변성, 유전자의 변성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락2가 활성이 되면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그 라이소솜의 그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라이소솜은 우리 세포 안에서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을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병리학적인 그 원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락2 때문에 그 우리 파킨슨병의 진행도 아주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억제를 시키면은 파킨슨병의 진행이 슬로우하게 갈 거라 그래서 요 계통의 약은 그 디지즈 모디파잉 계통의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락2 이니비터가. 그래서 요게 좀 더 이렇게 그림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요게 이제 진 이름이죠. SNNCA고. 그래서 이제 여기 락2 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그 억제를 시키면 알파 시누클레닉 합성 이걸 감소가 시키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안에 그 세포 내에 그 기능이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즉증적으로 요 부분에 관여시켜서 그 약물 그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과적 수술 치료는 그 이제 뇌 심부 자극술은 제가 영상을 올린 거 있습니다. DBS 2023년에 올린 DBS가 있는데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정도. 그래서 그 외과적 수술에 대한 것, 그 뇌 심부 자극술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제 영상을 보시면 되고 배아세포 시술에 대한 것도 2024년 수준에서 더 이상 진척이 된 게 없고 그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많은 약물들, 그 증상 치료제들이 여러 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약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한 거는 그 중요한 것들, 중요한 메커니즘, 그 새로운 메커니즘에서 개발되고 있는 그런 약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능하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